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하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김석호입니다. 유품정리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가정에서 유품 정리를 의뢰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랜 시간 혼자 생활하셨던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을 정리해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물건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무엇이 필요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평생을 살며 쌓아온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이 집은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떤 물건들을 정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 미리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품 정리사로서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7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서류와 문서입니다. 얼마 전 한 가정에서 유품 정리를 의뢰했습니다. 자녀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 보였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낡은 서류함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공과금 영수증, 끝난 보험 계약서, 몇십 년 전 직장에서 받은 문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 중에서 필요한 게 있을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중 한 장을 꺼내든 자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왜 아직도 보관하고 계셨을까요? 그 서류는 1995년 아들의 중학교 입학 서류였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한 서류들이 결국은 필요한 문서까지 찾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미리 정리해 둔다면 가족들이 이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류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필요한 서류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류를 쌓아두기만 하고 분류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한 문서를 찾을 때 오히려 더 큰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건강검진 기록, 보험 서류, 은행 관련 문서는 급할 때 찾지 못하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면 나중에 자녀들이 집을 정리할 때 무슨 서류가 중요한지 모르는 채 전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서류가 너무 많아 도무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내가 직접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셋째,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필요 없는 서류를 쌓아두는 것은 집안의 공간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까지 복잡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관 기간이 지난 서류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세금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지나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공과금 영수증이나 낡은 은행 거래 내역서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서류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건강 관련 서류, 은행 및 금융서류, 부동산 및 재산 관련 문서 등 항목별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겨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반드시 파쇄해야 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적힌 서류는 그냥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두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서류를 찾으려면 몇 시간씩 뒤져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문서를 금방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약과 식품입니다. 서류를 정리한 뒤 자녀들은 약장 속에 남아있는 약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감기약, 다 드시지 않은 혈압약, 몇 년 전 처방받았던 진통제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약들을 계속 드셨을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모르고 복용하신 것 아닐까요?
의사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분이 변질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약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남은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장 정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냉장고 속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지난 건강식품, 오래된 홍삼과 영양제, 언제 샀는지 모를 조미료와 통조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위해 남겨두셨을지 모르지만 결국 드시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네요. 버리기 아까워 남겨두었던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가족들도 이런 걱정을 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오래된 약을 보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변질된 약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의 성분이 변질되면서 독성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보조제나 식품도 위험합니다. 오래된 건강식품, 몇 년 전 사둔 통조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방치된 채로 둔다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잘못 보관하면 누군가 실수로 복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서랍에 여러 가지 약을 뒤섞어 보관하면 어떤 것이 어떤 약인지 헷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식품,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한 달에 한 번 약장과 냉장고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약장은 물론 냉장고 속 건강식품도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 구입한 약과 식품은 구입 날짜를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언제 샀는지 알 수 없으면 유통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구입한 날짜를 표시해 두면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따로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약, 건강보조제, 일반 의약품을 구분하여 보관하면 필요할 때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약장과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버리기 아까워서 보관했던 것들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면서 방 안 곳곳에 남아있는 전자기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휴대폰, 작동하지 않는 태블릿,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노트북, 그리고 먼지가 쌓인 카세트 플레이어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서랍 속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모아두셨을까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남겨두셨던 걸까요? 사람들은 전자기기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고쳐서 쓸 수도 있겠지. 예전에 썼던 거니까 그냥 두는 게 낫겠지. 하지만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전자기기는 폭발 위험이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기들을 서랍 속에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하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리해야 할 짐만 늘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고장난 전자기기는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오랫동안 방치하면 내부 부품이 부식되거나 손상될 수 있으며 전원을 켰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전자제품은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서랍 속, 책장 위, 창고 한쪽에 쌓여있는 전자기기들은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정리하는데도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게 합니다. 셋째,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작동하는 전자기기는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면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센터에서는 오래된 전자기기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전자기기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첫째,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는 정리해야 합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관하지만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 작동하는 기기는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는 환경을 고려해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복지관, 재활용센터,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고장난 전자기기는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 수거 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기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확보하고 더욱 효율적인 삶을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서랍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한 가지라도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는 입지 않는 옷과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옷장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빼곡히 걸려있는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젊었을 때 입었던 정장과 넥타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바지, 유행이 지난 코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옷을 하나씩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옷들을 언제 입으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옷이 있었는데 정장 늘 같은 옷만 입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은 옷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입을 수도 있겠지. 살이 빠지면 맞을 수도 있고 혹시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니. 하지만 마지막으로 입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을 정리하다 보니 깨진 그릇, 오래된 시계, 고장난 가구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옷과 손상된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결국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옷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옷장이 불필요한 옷들로 가득 차면 정작 입을 옷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아침마다 옷장을 열고도 입을 게 없다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필요한 옷보다 필요 없는 옷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이에서 자주 입는 옷을 찾으려면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둘째, 오래된 옷을 계속 보관하면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도 떨어집니다. 옷장이 가득 차 있으면 정리하기도 힘들고 청소도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습기가 차거나 먼지가 쌓이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고장난 물건이나 낡은 가구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 금이 간 컵, 고장난 시계 같은 물건은 그대로 두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구는 공간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생활 동선을 방해하고 실내를 더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옷과 손상된 물건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옷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유행이 변하고 체형도 변합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겨두어도 결국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둘째, 깨진 그릇과 고장난 시계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사용하다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는 것보다 지금 당장 사용하는 물건만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가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을 더욱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가구를 정리하면 집안이 더욱 넓어지고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우리는 정리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지 않는 옷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한 가지라도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생활용품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매트, 낡은 베개, 사용하지 않는 의자 같은 것들은 그냥 두면 공간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끄러운 매트나 균형이 맞지 않는 가구들은 작은 실수로도 큰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생활용품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낡은 매트나 가구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나 거실에 깔려 있는 오래된 매트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소파나 침대는 쿠션이 꺼지면서 허리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은 공간만 차지할 뿐입니다. 쓰지 않는 의자나 테이블이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물건이 많아지면 청소와 정리도 어려워집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집안이 어수선해지고 먼지가 쌓이기 쉬워지며 청소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생활용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미끄러운 매트는 교체해야 합니다. 욕실이나 현관 등 자주 걷는 공간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균형 감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의자나 가구는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게 앉을 수 없는 의자, 손도 대지 않는 테이블, 공간만 차지하는 가구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오래된 침구류는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베개와 이불은 일정 기간 사용하면 먼지와 세균이 쌓여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라도 오래된 침구류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집안을 둘러보면서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입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즐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취미용품들이 집안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다양한 취미를 가지지만 모든 취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취미라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취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취미 용품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오래된 취미 용품은 공간을 차지할 뿐입니다. 골프채, 낚싯대, 미술 도구, 악기 등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집안의 공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둘째, 취미도 변하기 마련이므로 현재 즐기는 취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심 있는 분야가 달라지거나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어떤 취미는 더 이상 즐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면 다른 사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미 용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취미 용품은 정리해야 합니다. 한동안 손 떼지 않았던 취미 용품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 현재 즐기는 취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취미라 하더라도 지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가 있다면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용하지 않는 취미 용품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짝이 맞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면 뚜껑 없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한 짝만 남은 양말, 부품이 빠진 장난감처럼 완전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혹시 나중에 짝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남겨두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공간을 차지합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결국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는 짐이 됩니다. 서랍이 꽉 차서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필요할 때 물건을 찾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둘째,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필요한 물건을 쌓게 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면서도 이미 집에 있는 물건이 남아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은 더 많은 혼란을 만들 뿐입니다. 셋째, 생활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짜맞춰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생활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오랫동안 짝을 찾지 못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양말 한 짝을 1년 동안 찾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뚜껑 없는 플라스틱 용기는 뚜껑을 찾을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개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집안이 훨씬 정리되고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리 후 남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서랍 속이 깔끔해지면 자주 쓰는 물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필요한 것만 남겨둔 집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오늘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까지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무엇이든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둘러보고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더 가벼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리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비우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